마우스 안녕하세요. 국어가스전에서의 CO2 저장 관련 인자 분석을 통한 기계학습 기반 저장 효율 기술 예측 논문 리뷰를 맡은 정지혜입니다. 이 논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2024년도에 나왔고요. 키워드는 CO2 지중 저장, 고갈가스전, 저장 관련 인자, 기계학습, 저장 효율 지수입니다. CO2를 지정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효율과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런 평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CO2 주입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결유층 물성과 주입 조건만으로 저장 효율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갈가스전에서의 CO2 저장 용량 및 효율 파악을 위한 민감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류층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페트라 이클립스 300 SLB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고요. 벼르층 내 유체는 염수와 가스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플로우 조건을 걸고 헤잉 로빈슨 상태 방정식으로 가스 염수 상평형 정의를 하고 이미 많은 자료가 있는 걸프 오브 멕시코 고갈가스전의 대표 물성을 참고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유체 추가도는 칸의 2022의 값을 활용하였습니다.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 조건을 설정하고 각 인자를 최소, 기준, 최대로 변화시키면서 민감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류 포획 지수인 RTI는 총 주입된 CO2 질량분의 잔류 상태로 포화된 CO2의 질량이고 용해 포획 지수인 STI는 총 주입된 CO2 질량분의 염수에 용해된 CO2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은 주입 조건에 따른 CO2의 저장 용량과 저장 효율 지수를 비교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들은 저장 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그래프 중에서 왼쪽은 그 잔류 트래핑, 그리고 오른쪽은 용해 트래핑인데요. 맨 윗줄은 주입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트래핑이 비례해서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줄에 최대 저류층 압력을 보시면 최대 저류층 압력이 높아지면서 함께 그 잔류 트래핑과 용해 트래핑이 높아지지만 일정 부분 올라간 이후로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소 공조합에서는 그 공조합의 변함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낮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장 효율 지수로 왼쪽 줄은 그 RTI, 오른쪽 줄은 STI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STI의 맨 윗 주입률 쪽을 보시면 주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구조적으로 더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저류층 압력에서 왼쪽에 다시 보시면 노란 부분으로 색칠한 부분에 저장 용량은 100바일 때 가장 낮지만 그 저장 효율은 100바일 때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공조합은 똑같이 민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류층 물성에 따른 CO2 저장 용량 및 저장 효율 지수입니다. 맨 처음에는 공급률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공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똑같이 저장 용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유체 투과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비례하여 저장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류 트래핑과 용해 트래핑이 이동성이 적은 유체일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왼쪽 맨 마지막 줄을 보셨을 때 잔류 트래핑의 경우에 온도가 낮으면 이동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똑같이 용량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용해 트래핑은 온도가 높았을 때 그 압력으로 인해서 더 용해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학습 기반 CO2 저장 효율 지수 예측 및 저장 관련 인자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장 효율 지수 예측을 위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4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처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개별 트리의 예측 값의 평균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SVM인데요. 이거는 어, 범위를 벗어나는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는 것인데 어,
오차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선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서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개선한 기법으로 빠른 학습과 높은 정확도로 처음에 예측한 것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NN인데 입력 데이터와 필터를 결합해서 그 특징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저장 효율 지수 예측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총 892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요. 출력 변수는 RTI와 STI, 입력 변수는 공급률, 유체 투과도, 온도, 최대 저류층 압력, 주입률, 저장 기간입니다. 데이터는 80%는 학습에 사용하고 20%는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NRMSE라는 지표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는 예측 오차를 데이터 범위로 나눠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오차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결정 계수는 모델이 실제 값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는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을 잘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먼저 이 부분에서 검정색 선에 가까울수록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잘 맞는 것인데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계수의 값도 0.98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고 NRMS2의 값은 CNN이 가장 작지만 이는 그 CNN이 학습 자료의 양이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학습 자료의 일부를 검증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대신에 일반화가 형성되어서 결정 계수의 값은 낮고 NRMS2의 값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괜찮은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임을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오차, 여기 그래프는 상대 오차 그래프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0과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SVM은 자료가 적은 부분에서는 오차가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XGB의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는 괜찮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이 저하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CNN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부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적은 자료에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 학습 모델에 비해서 이상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차 오류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경우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0과 가까우면서도 분포가 가장 일정하기 때문에 과적함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기간에 따른 주요 저장 관련 인자 분석입니다. 왼쪽은 RTI이고 오른쪽은 STI인데요. RTI의 경우에서는 유체 투과도가 가장 지배적인 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률과 최대 저류층 압력 또한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TI의 경우에서는 최대 저류층 압력이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과도가 중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액가스 전의 CO2 지정 저장에서 주입 조건과 저류층 물성은 RTI와 STI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률이 증가하면 RTI와 STI 모두 증가하고 초과도는 RTI, 최대 저류층 압력은 STI의 지배인자로 작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예측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저장 효율 지수 예측에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장 효율 지수 예측 모델의 학습 자료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데이터 확장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저장 안정성을 신속히 평가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